미국 상원의 암호화폐 규제 법안 처리가 8월 휴회 전에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시장 전체의 관심 속에서 주목되고 있어요. 시장의 불안감과 기대감이 동시에 교차하는 지금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흐름을 지켜봐야 할까요? 과연 클래러티 액트가 통과되면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찾아올까요? 정치적인 복잡한 셈법을 잠시 떼어놓고 본질적인 흐름을 차분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워싱턴 정가의 흐름과 글로벌 기관, 자금의 움직임, 그리고 그 파장이 어떻게 XRP 시장으로 흘러 들어오는지를 하나하나 뜯어보려고 해요. 시장이 조용해 보일수록 뒤에서 움직이는 자본의 크기는 더 커지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은 제도권의 움직임이에요. 블랙록이나 스탠더드 차타드 같은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깊숙이 관여하려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블랙록은 이미 XRP 트러스트 상품 신청 서류를 준비했고 그레이스케일과 21시어스도 비슷한 ETF 라인업을 정비하고 있죠. 스탠더드 차타드의 제프 캔드릭 애널리스트는 XRP의 2016년 연말 목표가를 2.8달러, 장기 2028년 목표가를 12.6달러 수준으로 제시했어요. 여기에 뱅가드, 피델리티까지 포함하면 ETF 상품군으로만 연간 150억에서 25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비트코인 ETF 첫해 유입 규모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흐름이 만들어지는 셈이죠. 클래러티 액트가 통과되어 시장의 구조가 정의되면 SEC와 CFTC 사이의 애매한 경계가 사라지고 투명한 운영이 가능해지기 때문이에요. 즉, 기관들에게 시장 진입의 명분을 만들어주는 셈입니다. 반대파의 핵심 명분은 정치적 윤리 문제예요. 대통령이나 의원들의 디지털 자산 발행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밈코인과 관련한 투자자 손실이 38억 1천만 달러에 달한다는 낸슨 데이터가 민주당의 강력한 비판 카드로 활용되고 있어요. 대통령 본인의 크립토 사업과 스테이블 코인 계열사가 문제의 중심에 있다 보니 민주당은 이에 충돌 방지 조항을 강화하지 않으면 절대 손을 잡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치적 논쟁 이면에는 시장의 표준을 선점하려는 의회 내에 치열한 줄다리기가 숨겨져 있죠. 미국이 규제 공백 상태를 오래 끌수록 싱가포르, 두바이, 홍콩 같은 경쟁 허브로 자본과 인재가 흘러가 버린다는 위기감이 여야 모두에게 공유되고 있어요. 유럽연합은 이미 미카 규정을 시행 중이고 일본과 아랍에미리트도 제도권 편입의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 미국 의회가 손 놓고 있을 여유가 사실상 없다는 뜻이에요. 윤리 조항을 강화해서라도 민주당의 동의를 얻어내려는 초당적 협의체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지 확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숫자로 보는 가능성은 생각보다 희망적이에요. 상원 클로처 절차상 60표가 필요하고 공화당 53석에 민주당 의원 약 7명, 남짓만 찬성해주면 표결의 벽을 넘길 수 있죠. 과거 지니어스 법안 사례를 기억하시나요? 그때도 민주당 의원 18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상원 최종 표결 결과는 68대 30으로 통과됐어요.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있지만 소비자 보호라는 명분 앞에서는 의외로 빠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지니어스 법안은 이후 하원에서도 308 대 122로 처리되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첫 연방 스테이블 코인 법으로 자리 잡았고 이 학습 효과는 클래러티 액트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지니어스 협상에서 반대표를 던졌다가 최종적으로 찬성으로 돌아선 상원 의원들의 명단을 그대로 대입해보면 클래러티에서도 최소한 절반 이상은 다시 손을 들 가능성이 크다는 계산이 나오죠. 반대편이 강해 보이지만 이슈별 조각 표결로 넘어가면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구도라는 뜻이에요. 이 법안이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하면 현재의 무법지대와 같은 상태를 종식하기 위함이에요. 쉽게 말하면 규칙이 없는 경기장에서는 선수들이 마음 놓고 뛸 수 없잖아요. 법안은 경기장의 규칙을 만드는 작업이죠. 규칙이 생기면 더 큰 자본이 들어오고 그 자본은 결국 기술력과 활용도가 뛰어난 코인들로 집중되기 마련입니다. 특히 국경 간 결제, 자산 토큰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같은 실사용, 시나리오가 명확한 프로젝트가 최우선 수혜 대상이 되고요.
여러분이 흔히 접하는 코인들 중에서 이 세 가지 활용도를 모두 아우르는 대표 종목이 어디인가를 떠올려 보면 답이 왜 XRP로 좁혀지는지 자연스럽게 이해되실 거예요. 게다가 클래러티 액트는 상품과 증권의 경계를 재정의하면서 CFTC 관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어 XRP처럼 결제성 자산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유리해진다는 해석까지 나와요. 최근 의회 안팎에서 종합되는 소식을 보면 틸리스나 가에고 같은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초당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있어요. 지난 7월 29일 두 의원은 새 윤리 수정안을 백악관에 송부했고 이번 안에는 연방 관계자의 토큰 발행, 금지 조항을 연방 법무장관뿐 아니라 주 정부 검찰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강화 문구가 담겼죠. 이는 백악관이 제시했던 초안이 너무 느슨하다는 민주당의 반발을 정면으로 수용한 조치예요. 윤리 조항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반대 진영의 명분을 무력화하려는 전략이죠. 이런 전략이 먹혀든다면 표결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존 툰 원내대표는 8월 7일 휴회 직전 예비 절차 표결을 다시 시도할 뜻을 밝혔고 표결권 확보가 부족하다는 인정에도 불구하고 휴회 기간을 반납하면서까지 법안 처리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은 그만큼 사안의 시급성을 반영해요. 38억 1천만 달러라는 투자자 손실액은 민주당이 내세우는 강력한 비판 카드죠. 이 수치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불신을 키운 건 사실이지만 역설적으로 이런 사건들 때문에 더욱 강력한 규제안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힘을 얻고 있어요. 즉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안전한 투자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논의로 진화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폴리마켓 트레이더들이 매기는 연내 통과 확률이 33% 안팎에서 오르내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고요. 어차피 한번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려면 규제라는 안전벨트를 채워야 한다는 공감대가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도 조용히 퍼지고 있어요. 결국 이번 법안은 트럼프 사업에 대한 견제장치이자 동시에 향후 5년간 미국 크립토 산업의 표준을 정하는 청사진 역할을 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이게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바로 XRP가 가진 국제 송금 기술의 활용도가 제도권 안에서 폭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은행들이 규제 불확실성 때문에 망설이고 있지만 클래러티 액트로 가이드라인이 명확해지면 상황은 달라지죠. 실제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미 볼래틸리티, 셰어스 XRP ETF 지분 약 1만 3천 주를 보유한 사실이 2월 초 SEC 공시에서 확인됐고 일본 SBI 홀딩스는 자회사 SBI 레미트를 통해 리플 결제망으로 일본과 동남아 송금 서비스를 이미 실전 운영 중이에요. 리플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100개가 넘는 금융기관이 리플 결제망을 도입하거나 시험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리플이 JP모건, 마스터카드, 온도파이낸스와 함께 국경 간 국채 토큰 상환 거래를 5초 안에 끝냈다는 사례도 공개됐죠. 종전 스위프트 기반 결제가 하루 이상 걸리던 일이 몇 초 만에 처리된다는 뜻이니 이 기술이 표준으로 자리 잡는 순간의 파괴력은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이에요. 여기에 리플이 뉴욕주 금융감독청 신탁인가와 유럽 결제 라이선스 취득의 속도를 내는 것도 결국 미국 제도권 안으로 정식 편입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해석되고 있죠. 기업들이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고 XRP를 활용한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게 되는 셈이에요.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건 세력들이 이미 법안 통과 이후의 시장을 설계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이 보셔야 할 것은 법안의 문구 하나하나가 아니라 그 법안이 통과되었을 때 금융시장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는 미래 모습이에요. 기관들이 왜 앞다투어 암호화폐 시장의 목소리를 높이는지 그 진짜 의도를 읽어야 하죠. 리플랩스가 매분기 발표하는 온디맨드 리퀴디티 처리 규모가 꾸준히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실사용 수요가 이미 궤도에 올라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예요. 여기에 미국 ETF 승인 이후 홍콩과 유럽 시장에서도 잇따라 상장 신청이 예상되기 때문에 24시간 회전하는 글로벌 자금이 XRP 유동성을 밀어올리는 구조가 곧 완성될 가능성이 크고요.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포인트는
세력들의 매집 흐름입니다. 대형 지갑들이 보유한 XRP 물량이 최근 몇 달간 조용히 늘어난 반면 거래소 상장 잔고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요. 이는 단기 매도 대신 장기 보관 쪽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하죠. 스마트머니가 조용히 저점을 담아두는 이 국면이야말로 개인 투자자에게는 흔치 않은 기회의 창이 될 수 있어요. 준비된 사람에게는 언제나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는 순간 시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반전될 것이며 그 중심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종목은 의심할 여지 없이 XRP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에요. 스탠더드 차타드가 예상하는 대로 XRP ETF 상품 하나에만 연간 40억에서 80억 달러가 유입된다면 지금의 조용한 장세가 오히려 XRP와 잠재력 있는 종목들을 저렴하게 담아둘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 몰라요. 특히 8월 초 표결이 무산되더라도 9월 세션 재개 직후 재상정이 유력하고 그 사이 조정 국면이 진짜저가 매수 구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여기에 리플이 매달 일정 규모로 해제하는 에스크로 물량이 시장에서 흡수되는 속도가 빨라지면 유통 물량 부담이 오히려 해소 국면으로 접어들 수도 있어요. 미래의 가치를 믿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전 세계 은행 전산망과 인터넷이 동시에 멈춰버린다면 통장에 찍힌 그 숫자는 과연 안전할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실 가치가 충분해요. 제가 차분히 풀어드릴 이 한 가지 흐름이 앞으로 몇 년간 여러분의 자산 그림을 크게 바꿔놓을 수 있으니까요. 규제와 기술, 그리고 글로벌 자본의 삼각 흐름이 마침내 한 방향으로 정렬되고 있는 이 결정적 시점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지금부터 이어질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렇다면 이런 장세에서 어떤 코인을 주목해야 인생 역전 마지막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도지코인은 무려 400만 % 급등했고 시바이누는 단 1년 만에 9억 배나 성장했죠. 실제로 만원 투자하신 분은 20억 원을 벌었고 900만 원 투자자는 400일 만에 7조 원을 만들었습니다. 빚이 있거나 노후가 막막한 우리 서민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온 시기인 거죠.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단돈 10만 원으로 7억 원 이상 수익 가능성이 있는 급등 효율 뛰어난 투자처를 얻게 되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코인 시장이 이미 너무 올랐다 생각하시죠? 단언컨대 아직 시작조차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법과 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완벽한 초기 시장이기 때문이에요. 현재 전 세계 인구 중 깨어있는 단 4%만이 코인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안에는 미국 재무부 장관, 상무부 장관,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일가 모두가 포함되어 있죠. 스마트머니, 즉 기관 투자자들은 이 시장의 완벽한 초기 단계를 파악하고 기회를 선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급등할 테마는 무엇일까요? AI, CBDC, RWA, 같이 이미 모든 유튜버가 추천하는 테마에서는 관심을 거두세요. 우리는 시가총액 3위 리플이 대체하려는 스위프트, 그리고 ISO 2002라는 차세대 표준 코드에 주목해야 합니다. 리플만으로는 큰 수익이 어렵기에 리플을 축적하면서 동시에 생태계에 저평가된 수혜주에 분산 투자해야 하는데요. 제가 추적한 결과 리플 관련 코인 평균 수익률은 무려 847%였습니다. 사로스는 3개월 만에 13,000% 급등해 100만 원을 1억 3천만 원으로 만들어줬고 코엄 역시 한 달 만에 580%, 플레이어 네트워크는 2달 만에 500% 대폭등을 보여주었죠. 리플과 기술 연결고리가 있는 프로젝트일수록 독립적 급등을 보여주고 있어요. 스위프트는 200개 이상 국가에서 하루 5천만 건의 국가 간 송금을 처리하는 국제금융 시스템의 표준으로 무려 50년 넘게 군림해 왔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중개은행으로 인한 높은 수수료, 며칠씩 걸리는 처리 속도는 디지털 시대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고 있죠.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새 표준 코드 ISO 2002가 전면 도입되고 있는데요. 핵심은 블록체인 기술을 공식 수용한다는 것, 그리고 이 시스템의 리플 네트워크가 단독으로 채택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ISO 2002가 전 세계 사용되는 2026년 11월 22일이 도래하면 리플 네트워크가 스위프트를 점진적으로 대체하며 하루 5천만 건 거래를 처리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는 거죠. 여기에 또 다른 거대한 경쟁, 스테이블 코인 패권 전쟁도 있어요. 현재 중국계 테더가 시장의 70% 이상을 독점, 200조 원 중 140조 원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테더가 보유한 미국 국채가 독일이나 일본보다 많죠. 트럼프 행정부가 가만히 있을 리 없겠죠.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 법안에 서명하며 100% 투명한 미국산 디지털 달러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 미국산 스테이블 코인이 글로벌 통용되려면 리플의 송금 네트워크가 핵심 역할을 하게 되고 관련 시장은 2028년까지 4천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 전망됩니다. 자, 이 두 변곡점에서 리플 생태계의 폭발적 성장이 예상되지만 시가총액이 무거운 XRP만으로는 시바이누 이상 수익률은 어려운데요. XRP의 보조 역할을 하며 급등할 숨겨진 코인에 소액 분산 투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코인은 스위프트 구시대 데이터를 해독해 리플 네트워크에 재조립하고 XRP 원장 진입로에 방어막을 구축하며 양자 컴퓨팅 시대 보안까지 책임지는 유일무이한 자산이죠. 송금 테스트도 완료된 상태이고 ISO 2002 도래 시점에 이 코인이 XRP보다 무려 70만 프로 이상 급등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됩니다. 단돈 1만 원이 7천만 원, 20만 원이 7억 원 이상이 될 수 있는 거죠. 현재 이 코인 가격이 얼마냐고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단돈 0.05달러, 우리 돈 약 70원에 불과합니다. 아직 빛을 보지 못한 원석과도 같은 존재예요. 저도 종목 이름을 영상에 직접 띄우고 싶지만 저의 정보가 유료 정보방에서 무단 판매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어 부득이 공개는 못하고 있는데요. 이 기회는 오직 저를 믿고 함께 해주시는 구독자분들만을 위한 선물입니다. 화면 조회수 옆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파란색 구독자 100% 무료 정보 혜택 받기 링크가 보이실 거예요. 클릭 후 간단한 설문에 응답하시고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남겨주신 연락처로 최대한 빠르게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컴퓨터로 시청 중이신 분들은 영상 아래쪽 동일한 링크에서 신청하실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께 절대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저를 사칭해 금전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즉시 차단하시고 신고해주세요. 제가 바라는 건 딱 하나, 구독과 좋아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투자하실 때는 반드시 일상생활에 지장 없는 소액으로만 여유롭게 접근하시고요. 다시 없을 기회의 장인 2026년 코인 시장에서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 인생 역전의 기회 꼭 잡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